사장님 얼마 전 댓글에 사장님의 기숙사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신부들을 관리한다고 불평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예. 그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 신부들 기숙사 생활은요, 신랑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왜 대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처럼 한 방에 뭐 2명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부들을 모시고 공부하는 그런 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숙사가 또 너무 시끄럽다. 어떻게 가면 최근에 저한테 이제 우리 신랑분들 중에 저하고 2명이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2분이 각각 의견이 달라요. 한 분은 자기가 통화를 하는데 너무 옆에서 시끄러워서 자기 와이프하고 통화하면서 공부도 좀 가르쳐 주고 하는데 공부를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영상통화로. 영상 통화로 이제 하니까 옆에서 신부들이 시끄러워서. 근데 최근에 지금 신부들이 조금 시끄럽게 떠드는 신부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좀 많이 열받아가지고, 조금 막 심하게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한 명 신부를 너무 떠들어 결국 너 집에 가 하고 집으로 보내버린 신부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집에 자숙하고 다시 기숙사 들어왔어요. 자, 어떤 신랑분은 기숙사가 너무 시끄럽다. 자기 와이프가 공부를 못한다. 자, 어떤 신랑분은 기숙사를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겹쳐보세요. 겹쳐보면은 신부들한테 사실상 강압적으로 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다른 신부들 공부하는데 신부 한 명, 2명이 막 다니고 여 신부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저 신부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요. 우리 아빠가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 주면은 조금 이따 또 자기 책상에 앉아요. 30분, 1시간 안에 또 그러는 거라. 또 혼내. 이게요, 매일매일 한 일주일간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와이프가 나중에 좀 막 화를 내도 똑같아.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신부한테. 너 당장 집에 가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신부가? 왜요? 왜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국에서 내가 베트남 들어가면은 너 통역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 신부가 좀 자숙을 하더래요. 잘 하더래요. 자, 그 정도는 뭐냐면은 지적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한테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냐.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 가라. 다른 신부들 방해된다. 그따구로 해갖고 무슨 한국 결혼하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면은 신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모욕한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듣는 신부 같으면요. 자, 이유 없이 그 신부한테 화를 내고 했겠습니까? 다른 신랑분은 신부가 떠들어서 옆에 신부들이 떠들어서 우리 와이프하고 공부가 안 됩니다 하고 항의해 오는 신랑분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숙사 내에 있을 때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같이 놀고 쉬는 시간에 떠드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에 이쪽 신랑분이 전화통화하면 영상통화를 하면은 자, 옆에 신부들도 자, 영상통화 남편이 영상통화 오면 좀 조용히 좀 해주는 게 또 A잖아요. 막 떠들고 노니까 이 신부는 통화가 안 되는 거라, 이 신랑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신부들은 한국에 와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되죠. 자, 주의를 주고 해도 말을 안 들 때는 혼을 내든 제가 오직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19년 동안요, 신부 보고 너 집에 가라 소리 제가 처음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며칠 후에 그 신랑분이 2차가 들어옵니다. 내가 신랑분 있는 데서 그 신부 불러갖고 통역하고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왜 다른 신부들 공부 방해할 것 같으면은 왜 기숙사에 왜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있는데, 응? 그러면은 본인이 방해를 하고 떠들고 혼나. 그럼 혼나면은 남편한테는 혼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응? 우리 사장님 와이프가 이렇게 나한테 막 험한 소리 하더라. 그 험한 소리가 한 번 했는데 험한 소리가 나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쵸.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걸 뜯어 고쳐서라도요, 진부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자, 기숙사 생활은 공동생활이에요. 공동생활에 내 마음대로 한다.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앉아 공부를 해. 근데, 자, 내가 우리 통역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요. 지금 현재 신부들 공부하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곧 떠드는 애들이 다 공부가 좀 처지는 아들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장난 잘 치고 떠들고 선생님한테 지적 많이 당하듯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신부들이 성격이나 모든 이런 게 신부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남편한테 잘하고 다 잘해. 근데 공동생활에서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시험 만약에 불합격해요. 시험 불합격되면 누구 원망해요? 응? 그 남편분들도 자기 와이프가 혼이 났다 그러면은 아, 우리 와이프가 뭔가 잘못을 했겠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아까 신부 한 명을 제가 우리 와이프가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너 집에 가 있어. 그 신랑분이 신부가 신랑한테 나 집에서 집에 지금 가고 있어요. 왜? 남편이 왜요? 떠들어서 혼났어요. 이 신랑분은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신부한테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네가 그래 기숙사에서 쫓겨날 것 같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하고 도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맞죠. 이 신랑분은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상황을 묻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제가 자기도 혼을 냈대요. 그래서 내가 며칠간만 일단은 집에 가서 보고 조금 자숙해지는 거 보고 기숙사 들어오게 할 겁니다. 왜? 이거는 이제 뭐 신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깨야 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부가 다른 신부한테 공부 방해되고 본인 공부에 좀 차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반성의 의미로 한번 그렇게 해야 좀 정신을 차린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신부가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다시 지금 잘해요. 반성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 내가 한번 처음으로 신부한테 혼을 내니까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며칠간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와이프한테 험한 소리를 들었다. 오직 했으면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랑은 제로원 사장님하고 한 팀이 돼서 생각하고 신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신랑분한테 똑같이 항상 제일 처음에 결혼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프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이렇게 무슨 말이 나오면은 항상 저한테 먼저 묻던가 아니면은 무조건 사장이 말 잘 들으세요라고 먼저 해줘야 된다. 신랑분하고 저하고는 이게 호흡이 맞아야 되고 같이 한 팀이 돼야 신부 교육이 됩니다라고 딱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는데도 자기 와이프가 중요한 거, 자기 와이프 안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와이프 혼나니까 기분 좋을 사람도 없고 대신에 이 과정이 한국 가서 잘 살아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거, 뭔가 문제가 있고 지적을 당하니까 혼을 나는 거예요. 근데 혼났다고 선생님한테 가고 항의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응? 간다고 우리 기숙사에서 뭐 신부를 뭐 때립니까? 해초리질을 합니까? 아니고. 자, 우리 와이프가 직접 기숙사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로 혼내요. 전화로 혼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과거에 한다고 해서 불과 몇 달 전에는요, 우리 와이프가 신부들이 제 와이프 얼굴도 모릅니다.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한국에 들어온 신부들, 우리 와이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유튜브 방송에 제가 그 신랑 신부 두 분이서 인터뷰를 했던 분이에요. 신부가 들어와서 내가 연락을 하고 다행히 그쪽 지역에 제가 있는 바람에 와이프하고 제 와이프하고 같이 그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같이 오래간만에 신부 들어왔으니 밥 한 그릇 먹어요 하니까 이 신부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사모님 얼굴 본 적이 없고 처음 만나니까 자기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와이프가 직접 기숙사에 옛날에 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제 와이프가 한국을 들어가면서 한 1, 2주일 정도 기숙사 가서 좀 단돌이 해놓고 간다고 그때 신부들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 있으면서 기숙사를 체크를 하는데도 아직도 저도 한 번씩 보면 옆에 와이프가요 열받아가지고 막 할 때 말 안 듣는 거 내가 훤하게 보여요 보마. 응? 자, 나중에 그렇게 돼갖고 시험 떨어지면은 누굴 원망하느냐? 신부들한테 해요. 니네들 나중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다른 신랑분들 항의해 오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진짜로 제대로 화나고 제대로 혼이 나야만이 괜찮아진다는 것. 안 떠들고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 근데 또 중요한 게 베트남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는 이런 예의나 에티켓이 없잖아요. 잘 없죠. 그걸 이제 기숙사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기숙사는 공동생활이잖아요. 응? 저희들 기숙사는요, 다른 회사 기숙사처럼 막 몇십 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많을 때가 8명, 9명, 10명 요 사이. 보통 평균 한 6명, 7명, 8명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공부를 해도요, 널널하게 공부합니다. 근데 신부들이 좀 떠드니까 신랑들 입장에서는 막 복잡한 것처럼 기숙사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떠들게 하고 공부에, 자, 아침 7시 되면 무조건 기상해서 공부 시작합니다.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요. 응? 근데 그 공부를 하는데 왜 다른 신부한테 가서 물어보고 지가 이 말을 걸어요. 우리 와이프가 전화해서 너 지금 왜 공부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톱 청소하는 거 받으러 갔대요. 공부할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혼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신부가 내가 봤을 때 최소 5번, 6번, 7번 이상 지적을 당해갖고 나중에 심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신부들은요, 한 번도 혼 안 나고 잘하는 사람들 묵묵하게 잘하고 그런 신부들은요, 영사관 시험 봐도 거의 90점 이상 나오는 신부들이에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런 신부들은 나중에 신랑들도 자기 와이프가 잘하고 있습니다. 신랑분들도 알아요. 근데 떠들고 공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는 공부에서도 성적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당하고 혼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신랑분들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자기 와이프가 혼이 났다. 아,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혼을 났다 하는 걸 좀 알고 같이 좀 호흡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